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선물 거래 시장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그 현재 이게 이제 작성된 자료인데, 주가 지수 선물, 그 다음에 국채, CD, 원달러, 금 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지만, 세계 선물 시장에는 뭐 여러분이 해외 선물 그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러 가지 그 원자재 관련 선물과 통화, 주가 지수, 금융 선물들이 다양하게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농수산 그 농산물 선물은 커피, 원당, 팜유 등이 있고요. 축산물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그다음에 기금속은 뭐 카퍼, 아연, 알미늄, 뭐 납, 금, 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통화 선물로는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 달러, 뭐 캐나다 달러 뭐 이런 통화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금리 선물이 또 있는데요. 한국 국채, CD, 일본 국채, 독일 국채, 유로 달러, 뭐 T노트, T본드 등 미국 국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주가 지수 선물은 우리는 코스피 200, S&P 500, 그다음에 니케이, 그다음에 뭐 FTSE 100 등 여러 가지 주가 지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선물에 가면은 뭐 원유 등 뭐 난방유, 중유, 프로판가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지수 선물들이 있고요. 또 해운 우님 지수가 있고 뭐 어떻게 뭐 특이하게 날씨 오염 지수를 선물 거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 선물을 이제 이렇게 따져 보면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거래되는 상품들은 그 거래소마다 달라요. 그리고 거래소별로 상품을 특화하여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물 계약의 거래 대상의 상품에 따라 크게 뭐 정통적인 그 상품 선물들이 있고 금융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죠. 그래서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뭐 농축산물, 임산물, 뭐 귀금속, 에너지 등을 거래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있고 금융 선물은 통화, 단기, 금리, 장기 금리, 주가 지수 등 금융 상품을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선물을 먼저 살펴보면 통화 선물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엔마르크, 파운드, 스위스 프랑, 뭐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통화 선물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단기 금리 선물들도 있는데 뭐 1개월 리보, 뭐 30일 페더럴 펀스 레이트 등 이제 그 선물 계약을 들 수가 있고. 이런 단기 금리 선물은 주로 CME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우리들은 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선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하여튼 뭐 채권 선물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주가 지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제 주가 지수 선물이겠죠. 그래서 특정 주가 지수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선물 계약인데 주가지수 선물은 거래 대상이 현물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실물이 아니라 주식 시장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한 지표라는 점에서 뭐 결제 시에 이제 실물의 인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현금으로 차액을 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기본적인 개념으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선물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시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선물 시장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보통 위험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 시장은 가격 변동에 이제 위험이 많이 생기니까 그 해저로부터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투기자에게 위험 전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그 생산자, 소비자, 기업, 금융기관 등은 항상 그 가격 변동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그 위험을 조금 상쇄시키는 해칭으로 활용하는 게 실물에 만약에 현물에서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 어떤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선물에서는 반대로 뭐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가격 변동으로 생기는 손실을 선물 시장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이제 상쇄시키면서 위험을 줄여가는 그런 위험의 이전 기능이 제일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의 예시. 선물 시장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선물 시장을 통해서 미래의 가격 예시 기능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는 이제 뭐 그 결제 월물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3월물, 9월물, 뭐 6월 12월물 그렇게 수많은 거래자들이 매입 매도가에 의해서 해상 선물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선물 가격은 자, 현재 시점에서 현재 지금 예상하는 미래의 현물 가격을 잘 모르죠. 그죠? 미래 현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가격으로 경영자나 뭐 원자재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 움직임을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능은 가격의 안정화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격이 안정화가 될까요? 그래서 선물 시장은 이제 현물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선물 시장은 다른 투자 시장보다 요구 증거금이 낮아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시장 참여자가 많아서 유동성이 높고요. 유동성이 높다는 거는 또 가격 경쟁이 높고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간의 차익 거래 등을 뭐 따져가지고 가격이 정상을 찾게 되죠.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매매가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자본 형성. 선물 시장은 투기자의 부동 자금을 흡수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해저들의 효율적 자금 관리와 자본 형성에 도움을 준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굳이 그건까지 신경을 쓸 게 없고요. 우리는 이제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문을 내면 그게 거래소에서 이제 접수가 되겠죠. 그래서 매매를 이제 체결을 하고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차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는 차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청산소는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 결제를 하고요. 이 자금 결제 기능이 청산소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거래소 모두 별도의 청산소를 두지 않고요. 같이 합니다. 같이. 그래서 업무는 같고요. 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이 되면 그 결과는 즉시 청산소로 전달이 되고 청산소에서는 중개사별로 거래 결과, 중개사라 그러면 뭐 증권회사들이겠죠. 거래 결과를 모아서 시장 정상가에 의해 자금 결제를 하고 매일매일 중개회사, 뭐 증권사들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산소가 있다는 거, 그거는 상품의 인수인도에 대한 보증 기능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선물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